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선진국이 일제히 돈붓다리를 풀어넣으면서 당분간 이런 원화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투데이 시간에서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의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증시 마감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과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개인이 매도 공세에 나섰지만 기관이 적극 순매수에 나서면서 전거래일보다 0.70% 오른 1955.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 그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 되고 오른 가운데 특히 증권주들도 코스피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 좀 상승을 전개시키고 있지만 지금 환율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 전선에 비상에 걸렸다. 좀 업계에서는 상당히 분주한 움직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 급락으로 올해 수출 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는 그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원화 가치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 16일 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거래일보다 3.3원 내린 1,107원.2원에 그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어제는 1.7원 내린 1,105.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1,110원 이후 최저치로 그 전문가들은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1,100원대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1,050원도 시간 문제다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또 대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불안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좀 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원달러 환율 그 1,100원 아래에서 그 환차익을 보려는 외국인이 그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1,100원 선은 그 변곡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원화 강세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이 그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 역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장중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레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외국인의 이탈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어제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그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또 이 같은 또 분석에 좀 약간의 희망을 좀 걸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급락이 나올 때마다 가장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주들이 아마 수출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에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같은 환율 급락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그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내 산업 구조상 그 환율 하락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은 수출 증가율과 수출액 달성도 힘들 전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초 설정했던 수출 목표치를 하반기 하향 조정, 수출 증가율 1.8%, 수출액 5,650억 달러로 잡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 수출 목표치 설정 시 기준 환율을 지난해 평균인 그 1,070원으로 잡았다가 하반기에는 1,134원으로 하향했는데요. 현재 환율로만 따지면 정부 환율 전망치는 지금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최근 수출 둔화는 우선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또 환율 영향은 약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 이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경기 침체와 환율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해 수출 목표 달성도 사실상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환율 하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으로 이렇게 꼽히는 대목입니다. 네, 원화 강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주가 있음에도 수혜주도 있기 마련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역시 또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바쁜 움직임이죠. 네, 그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내수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005년과 2006년 달러 대 원 환율이 그 고평가 국면에서 업종 이익 모멘텀과 지수 등락률을 살펴봤을 때 내수 관련 업종들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또 지수 상승률도 시장 대비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내수주 하면은 워낙에 섹터 종목들 범위가 넓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원화 강세 수혜 업종으로 철강과 비철 금속과 또 항공운송, 유틸리티 등을 꼽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 시기에는 이들 내수 업종의 그 실적과 지수 성과가 양호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우선 철강과 비철 금속은 전적으로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원화 강세가 그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철강업체의 경우는 외화 부채의 그 포지션이 자산보다 많아서 원화 강세 시 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운송 또한 그 영업상 달러 비중이 매출의 40%, 또 비용의 55% 수준에 이르는데요. 이런 이유로 그 원화 강세는 항공운송 업체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영업실적 그 개선 효과도 가져온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업체는 그 외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시 외화 환산 이익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경우는 그 외화 부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3억 5천만 달러로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장부상으로 735억 원의 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10원 변동할 때마다 외화 부채에서 발생한 그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고 또 항공유 구입 비용, 또 항공기 리스 비용이 줄어들게 돼서 한 87억 원 상당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유틸리티 업계에도 원료인 유가를 그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역시 원화 강세 때마다 그 투자 유망 업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화 강세 현상 이제 속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런 현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데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경계할 점은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면서 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